결국에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건 규제 속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공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슈 등 부동산 현장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부동산의 요모조모 알려드리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출을 규제하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꺾이는 거 맞는지,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꺾였다, 아니면 잠시 조정 중이다, 아니면 많이 오를 거다,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해서 우리들도 많이 헤매고 있잖아요. 사실 정말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그 시점에 가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부동산 공부도 되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어차피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단련이 되어 있어야 부동산 투자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와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때 왜 하락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우리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는 힘을 길러 보셔야 하고, 또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글귀인데요. 신기하게도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지나면 혼돈의 시대가 오고, 혼돈의 시대가 지나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 글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혼돈과 평화도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부동산 가격도 올라 있으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을 그 자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오르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각 정권별로 어떤 정책에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했고 어떤 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었는지, 저도 같이 공부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40년 정도 되는 아주 긴 시간을 짧은 영상으로 시간을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1탄, 2탄으로 나눠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공부하면서 느낀 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은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부동산이 하락할 때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살려보자고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양책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상승 에너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규제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상승 에너지가 꺾이지 않았고 지속된 규제와 더불어서 공급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 상승 에너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였고, 부양책 또한 한두 가지의 부양책으로 식어버린 부동산 매수 심리가 절대로 살아나지 않고, 여러 번의 부양책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매수 심리로 이어지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에 서울에는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었고, 이때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면서 이때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89년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200만 호 신도시 건설을 공약하게 되었고, 정부는 분당, 일산 등의 일기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로 강남 등의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당이 강남의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는데요. 그 신도시가 92년도 입주를 완료하면서 아파트는 하향 안정세로 한 5, 6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안정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유수나 기록을 보면 86, 88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크게 오르기도 했고, 일기 신도시 발표로 일기 신도시를 분양받기 위해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더 이상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전세가가 높아지자 정부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1년 전세 계약에서 2년 전세 계약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러면서 전세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어내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세가 폭등, 전세 대란, 그 외에 물가 상승이나 분양가 인상 등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91년 실수요가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할 만큼 집값이 오른 후에야 공급이 너무 많다, 아니면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런 기사들로 언론은 일제히 하락 기사를 다뤘고, 언론이 조장한 불안 심리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90년도부터 7년간 매년 60만 가구 공급으로 집값은 안정되었으나, 그런 속에서도 전세값은 계속해서 상승하였고, 96년 일기 신도시가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파트 매수보다는 전세로 몰리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역세권 아파트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끝으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상승 심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서울 신도시 주변으로 집값이 살짝 오를 때 이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IMF, 굉장히 큰 사건이 집값이 도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는 양도세 한시 면제, 분양권 전매 제한 허용,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집값은 다시 부양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부양책의 에너지가 뭉쳐져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200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아니면 규제 정책,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다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 2003년부터 2008년 IMF 조기 졸업이라는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 등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고, 2004년에는 엄청난 규제가 시작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규제의 에너지가 오랫동안 축적되기도 하고, 우리 생각대로 오를 만큼 올랐기도 하고, 2008년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리먼 사태 이전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지난 36년의 주택 매매 가격 증가율과 하락 안정 시기를 어떤 에너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어떤 에너지로 하락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지금 24년 10월 지금의 대출 규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단초로 볼 건지 아니면 21년까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는 도중에 일부 반등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할 몫은 어떤 건지 선택하는 건 우리가 알아봐야 할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할 때 이런 지난 과거의 상승과 하락의 공부는 필수이기에 영상으로 올려봐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규모 공급이 있었던 90년대 초반하고 2010년 초반에 오랜 시간 집값이 안정화가 되었다는 거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 상승세를 꺾였던 거는 2004년도 상승도 결국 다시 상승세로 빠르게 전환되었다는 걸 보면서 지금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안정화라는 건 규제 속에서 일어나기보다는 공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는 돼야지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부동산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장기간 잡힐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도 다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먼 사태 이후의 부동산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 요모조모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